중학교 때까지 이런 공부 습관을 유지해서 원래는 그냥 중위권이었다면 중3 때 전교 10등 안에 들었었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특정한 폴쌤의 합격자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대 정형외과를 합격한 학생과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제가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9학년까지 토플 100점 이상, 아니면 웹 테스트 한 24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수학으로 치면은 2차 함수나 삼각함수 정도를 이제 끝낸 상태가 되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는데, 그런 이그젠플에 맞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가 워낙 훌륭한 학생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좋은 이그젠플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 말고도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재외국민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 중에 서강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최초합 붙고, 성균관대학교는 예비 3번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합으로 붙었습니다. 지금부터 학생의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학교 때 이제 일반적으로는 주제문으로 발령이 나게 되는데, 그 전에 해외 경험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 있다면 뭐 가서 어떤 고생을 했고 나중에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방에 계속 살았고요. 아버지의 발령으로 5살 때 처음으로 러시아에 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귀국을 했고, 한국에서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아버지께서 발령이 나셔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간 케이스고요. 적응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자면, 해외로 처음 나가는 게 5살 때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영어 알파벳도 몰랐고 스피킹도 전혀 안 돼가지고 학교 안 가겠다고 막 엄마한테 땡깡 부렸다고 지금 막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영어 선생님이랑 따로 회화 레슨이랑 뭐 문법 레슨 따로 받았고, 그리고 DVD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영어가 조금씩 는 걸 볼 수 있었고,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건 정말 금방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은 뭐 그냥 붙여넣으면 친해진다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엄마 솜씨가 저를 진짜 반에서 인기쟁이로 만들어 주셨는데, 뭐 학교 공식 행사나 뭐 생일 파티 때 친구들 부르면 엄마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신 분부터 여러 분들이 계실 텐데, 어렸을 때 이제 발령이 났을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이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제 뭐 수업 같은 것들을 해줬고 DVD를 같이 많이 보면서 학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해외에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이번에는 이제 올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발령 기간이 정해져 있고 돌아올 상황이라면 귀국할 때 그 준비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아빠 해외 근무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아무래도 엄마가 미리 한국에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한국어 공부를 시키셨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엄마랑 받아쓰기 연습도 하고 매일 밤에 책도 읽어주셨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8살이 딱 됐을 때 토요일 학교라고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그리고 교육과정 그대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도 갔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기탄 수학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러시아로 들고 갔었는데, 사칙 연산을 이제 계속 꾸준히 갈고 닦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하교 후 2시간 정도를 엄마랑 앉아가지고 자습서랑 교과서를 동시에 펼쳐서 이렇게 정독을 하면서 개념을 복습을 했고요. 개념을 외우고 문제집을 적어도 다른 출판사에서 2권 이상을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노트 정리하면서 복습하고 문제 풀이를 통해 개념을 완전히 습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이런 공부 습관을 유지해서 원래는 그냥 중위권이었다면 중3 때 전교 10등 안에 들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2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잘라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완전히 어릴 때는 이제 한국으로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받아쓰기 이런 것들을 했고, 엄마가 같이 책도 같이 많이 읽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글 학교가 있다면 주변에서 한글 학교를 다닌 것이고,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뭐 땡땡 수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페이지에 그 수많은 그 계산이 있는 땡땡 수학을 이제 많이 이제 풀렸다. 그래서
그 4칙 연산을 많이 이제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적응 어려움이 없었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처음부터 상위권이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중위권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수업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예스복습하고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할 때 2시간 정도 교과서나 자습서로 이제 정독을 이제 해가지고 중위권에서 전교 10등까지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거를 했다는 말보다는 굳이 말하자면 공부 습관을 완벽히 잘 들여줬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중위권에서 최상위권까지 갈 수 있는 공부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학교로 가서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다시 발령이 났어요.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고 몇 학년으로 전학을 가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처음에 3학년 2학기 때 중간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엄마가 그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갑자기 인도네시아로 발령이 났으니까 좋아해라. 근데 좋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 입시가 워낙 힘드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발령 났을 때 근데 저는 처음에 먼저 든 감정이 막막함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외고 준비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는데 앞으로 실천할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외고 준비를 한다고 꾸준히 영어 학원 다니면서 원어민이랑 스피킹도 하고 원서도 평소에 읽으면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따로 느끼진 않았어요. 한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외고 준비를 이제 하다가 발령이 나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외고 준비를 한 게 너무 다행이었던 게 결국은 뭐 초등 3학년 때 왔지만 와서 특별히 이제 준비는 안 했지만 외고 준비를 하면서 원어민이랑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준비 때문에 외국으로 갔을 때 좀 덜 걱정스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가면서 네네네. 제가 처음에 영국 소재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중상위권 정도이긴 했으나 영어로 수학, 과학, 사회를 공부한다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학기 중간에 또 전학을 가가지고 진도가 뒤처지고 알았던 개념도 영어로 다시 암기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은 그래서 선생님이나 친구를 찾아가 물어보면서 점차 진도도 따라잡고 성적도 꾸준히 올린 것 같아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학생이다 보니까 고맙게도 먼저 다가와주고 챙겨줬어요. 그 이외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면 친구들한테 호감도 사고 수학처럼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좀 적응이 어려웠지만 다행히 또 친구들이 잘 도와줬고 그 다음에 본인도 이제 적응이 되면서 도와줄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도와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요 내용도 이게 뭐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전학을 가서 좀 위축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항상 좋은 태도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아싸에서 인싸가 될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9학년이 지나고 영국 국제학교에서 미국 국제학교로 옮기게 됐는데 그 얘기 좀 더 해주시죠. 10학년 때. 그 전에 뭐 9학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라고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토플 점수로 치자면 100점 정도는 넘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외고를 준비한다고 미리 수학을 끝내놓자 해서 선행을 해서 문과 수학 과정 확통까지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이제 수많은 한국 3년 특례로 연고대 붙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홍콩 대학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때 그 정도까지를 하는 것이 결국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10학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9학년 때 영국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한 후에 10학년 때 미국 국제학교로 제가 전학을 온 상황이었는데요. 이전에 학교가 3학기제였는데 제가 2학기 때쯤 전학을 와서 뒤처진 진도 따라잡는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IGCSE 과정을 영국 국제학교에서 했는데 이게 또 아주 포괄적이기도 해서 미국 학교로 옮기고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어나 사회, 에세이 쓰는 과목들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좋은 성적은 나오기 힘들더라고요. 학교 옮기면서 영어는 기초부터 닦자라는 마음으로 ESL을 들었고 선생님이 시험 치고 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음 시험에 적용하고 SAT 공부하면서 배운 문법이나 문법 구조 같은 거를 에세이에 적용시키니까 성적이 점점
점차 이렇게 향상되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전략이라고 하면은 SAT는 방학 특강으로 입문을 시작했고 영어 성적 올리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아요. EC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11학년 되면 IB 하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액티비티 페어이라고 저희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동아리를 다 신청을 했어요. 하고 싶은 거를. 그러고 나중에 동아리 미팅 참석 후에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다시 또 걸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10학년 때는 학교를 전학을 갔기 때문에 수학 과학은 어려움이 없었는데 영어 부분이 좀 어려웠었는데 일단 과목 자체를 높지 않은 이제 ESL 클래스부터 시작을 해서 성적을 더 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워낙 적극적인 학생이기 때문에 액티비티 페어가 있으면은 열심히 참석해가지고 다 이제 알아보면서 본인과 잘 맞는 것을 줄여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근데 여기서 워낙 이제 뭐 겸손한 친구다 보니까 IGC 과정이 광범위 해가지고 수학 과학이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에서 그런 과정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게 더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왜냐면 IGCSE 과정을 했다고 해서 다 수학과학을 잘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은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을 잘했다. 그리고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11학년은 어떤 전략으로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11학년 때는 아무래도 IB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전공에 염두에 두고 과목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는 당연히 2개 들으려고 했고 수학이나 10학년 때 들은 유일한 과목인 화학은 SL로 선택을 했습니다. 글로벌 폴리틱스라는 과목을 고민 없이 선택한 과목이고요. History랑 Psychology 둘 중 고르다가 정치외교를 하는데 역사를 배우면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History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글로벌 폴리틱스랑 History가 그룹 3 과목 중에 점수 받기 힘들고 어렵기로 악명 높은 과목이라서 많이 망설이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사회과학으로 타협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영어를 제가 원래 English B를 골라서 HL 과목을 꾸렸어요. 왜냐면 ESL을 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수업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쵸. 10학년 때 영어 시간에 책 분석하고 문학 기법을 독해서 뭐 작가의 의도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냐 이거를 배우는 게 정말 흥미로웠는데 English B는 좀 뭐랄까 제가 생각한 수업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시작하고 한 3주 지난 시점에 제가 English Language로 SL 수업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요청을 해서 바꿨습니다. 뭐 11학년은 따로 전략이 없고요. 무조건 내신 잘 나오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3년 특례다 보니까 재외국민 전형이나 수시 모두 학교 내신이 중요하게 작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게 다고요. 다행히 수학은 한국에서 배운 그 선행 과정이 도움이 돼서 따로 문제풀이 몇 번 하는 걸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다른 과목은 기출 문제를 뽑아서 문제를 풀거나 에세이를 써보거나 할 수 있었습니다. SAT 시험이 필요하다는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것도 한 11학년 때쯤인데 방학 특강 외에도 뭐 주말반이나 학교 끝나고 평일반 신청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라이팅은 문법 유형을 드디어 파악할 줄 알게 되면서 11학년 때 그렇죠. 네, 성적이 안정적으로 조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리딩은 라이팅만큼은 늘지 않았습니다. 토플도 11학년 여름방학 때 짬을 내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스피킹 점수가 28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리스닝이랑 리딩이 그만큼 막 만점을 받지 못해가지고 지금의 점수를 받지는 못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IB 과목 선정부터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은 이런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크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IB 히스토리라든지 읽을 게 많고 에세이가 많은 과목은 기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치 외교학과를 전공을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문사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정면 돌파가 필요하거든요. 언제까지나 뭐 코리안 이콘 이것만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봤을 때 해보니까 나는 역사와 정치 경제를 전공을 해야 전공 적합성도 잘 맞고 본인의 꿈과 잘 맞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과감히 했다라고 해서 점수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학원이나 이런데 아니면 일반적으로 엄마들한테 이제 문의를 하게 되면 그거 듣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쪽이 정말 좋은 친구들은 좀 힘들지만 어차피 자기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히스토리랑 글로벌 폴리틱스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과목에서는 잉글리시 B를 하다가 3주 만에 잉글리시 A로 바꿨는데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좋은 거다. 그러므로 해서 모국어 선택이 2개가 됐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SAT 관련돼서는 이제 10학년 때 시작을 했고 11학년 때 라이팅을 완성을 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리딩까지 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이게 사실 일반적인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학년은 어떤 전력으로 보냈을까요? 12학년도 11학년처럼 내신 관리하면서 파이널 준비에 돌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학교 진도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라 파이널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요. 기출문제 진도 나가는 데까지만 해서 문제 시간 맞춰서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학년은 아무래도 뭐 E, IA, TOK, CAS Reflection 이런 거 다 마무리하는 학년이잖아요. 전날 몰아서 고치지 않게 시간 관리 정말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IA는 최대한 제가 발견 못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서로 바꿔서 피드백을 주곤 했습니다. EC는 전공 관련 동아리 하나를 새로 듣는 거 외에는 학업에 집중해야 되니까 스포츠도 그만두고 11학년 때까지 했던 동아리를 계속 유지하는 정도로 했고요. SAT랑 토플은 IB 파이널이 취소된 게 확정된 동시에 다시 준비하고 시험을 쳐서 12학년 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SAT 점수를 딴 거는 12학년 3월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좀 우리 해보면은 결국은 IB에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IB 집중해가지고 IB 점수만 높게 나올 수 있다면 지금 갖고 있는 SAT 점수로 같이 내려고 했었는데 IB가 취소가 되면서 부랴부랴 이제 SAT를 준비해서 좋은 점수가 다행히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IB가 왜 쉽지가 않냐면은 기출문제만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IA, TOK, CAS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이제 그쪽에도 시간을 이제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본인의 성적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IB, AP 두 과정 모두 제공하는 국제학교에서 IB를 공부를 했고요. HL 과목으로는 Global Politics, History 그리고 Korean Language를 들었고 SL 과목으로는 수학, Chemistry 그리고 English Langlit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45점 만점에 41점을 받았고요. 따로 SAT를 준비해서 1550 그리고 토플은 114점을 받았습니다. 너무 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망연자실하면서 앞으로 대입 어떻게 하지, 대학교 라인업 새로 갈아엎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